안녕하세요. 꼬꼬철 친구들. 여러분들과 함께 철학놀이를 할 꽁지머리 김남수입니다. 자, 우리가 하는 철학놀이는요, 밖에서 뛰어노는 그런 놀이가 아니라 책을 보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귀중한 지혜를 배우는 그런 놀이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 책을 보고 생각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지혜들은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꼬꼬철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과거 3000년 전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류에게 아주 귀중한 지혜들을 전해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왜 훌륭한 사람일까? 무엇 때문에 훌륭한 사람일까? 그들의 생각을 우리가 배우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네, 여러분들도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면은 누가 좋아하겠어요? 물론 뭐 부모님들 좋아하고 선생님들도 좋아하겠지만은 가장 좋아지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아주 커지고 훌륭해지고, 또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나중에 훌륭한 책을 쓰게 된다면은 이 플라톤처럼 여러분들이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라도 여러분들 후손이 1000년 뒤, 2000년 뒤 후손이 또 여러분들을 기억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도 위인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플라톤이 우리에게 기억되는, 또 플라톤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 지혜가 무엇인지 그걸 한번 살펴볼까요? 네, 플라톤은 과거 2500년 전 그리스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유럽 사람이죠. 근데 이 유럽 사람의 생각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는 건가? 우리 조상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과거 사람들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들도 막연하게 생각하지만은 인간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지 잘 살고 어떻게 해야지 지혜로워지는가? 이런 거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죠? 여러분들도 지혜롭게 되고 싶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플라톤은 아주 좋은 생각들을 많이 남겼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거,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 그것은 바로 이데아예요. 우리 흔히 그냥 좋은 생각이 떠올랐을 때 아이디어 이런 생각 얘기를 하죠. 그 아이디어라는 말이 바로 플라톤이 얘기한 이데아에서 온 거예요. 오게 된 말인 거죠. 그럼 과연 이데아가 뭘까? 여러분들은 생소하죠? 근데 이데아란 말은요, 지금도 우리 현실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플라톤이 얘기했던 이데아에 대한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문명을 많이 크게 발전시킬 수 있었던 거죠. 그럼 이데아라는 게 뭘까요? 그것은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수학이에요. 여러분, 수학이 뭐죠? 네, 1 더하기 1은 2다. 그렇죠? 100 더하기 100은 200이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공식들이 있죠. 여러분들은 수학 굉장히 하면은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수학의 여러 가지 숫자들, 이 숫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인류가 오늘날처럼 과학기술도 많이 발달하고 세상을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우월한 위치에서 다른 동물들을 지배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이 그런 이데아에 대한 생각, 또 숫자에 대한 생각, 수학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과거 원시시대 때처럼 동물들에게 여전히 쫓기면서 그러고 살았겠죠?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생각들, 그것을 처음으로 개념 정립한 게, 그리고 말로 만들어낸 게 바로 플라톤이고요. 그게 바로 이데아라고 해요. 그럼 이데아가 도대체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가만히 보면은 숫자 3이다. 이렇게 하면은 숫자 3을 가지고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의자가 있으면은 의자도 3개. 여기 책이 있으면은 책도 3권. 여기는 3권이 아니라 5권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쉽게 여러 가지 사물들 속에서 그 특징들, 가장 핵심적인 특징들을 끄집어낼 수 있어요. 물론 이런 그 이데아에 대한 생각, 이 숫자에 대한 생각은 인간만이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놀랍죠? 다른 동물들도 갖고 있어요. 모든 동물들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비슷하게 생긴 영장류, 즉 침팬지들이 갖고 있어요. 침팬지들도 우리가 이제 그 과학자들이 최근이에요, 아주. 예전에는 침팬지는 인간처럼 생각을 못 한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그 과학 연구 결과에 의하면 침팬지들도 바나나가 2개라고 했을 때 그게 2개라는 의미를 알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물론 근데 침팬지들은 그렇게 막연하게 뭐 하나, 2개 이 정도를 그냥 막연하게 아이들처럼 알 뿐이지 그것들을 더 발전시키지는 못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는 다양한 산물들의 공통점을 끄집어낼 수 있는 것, 핵심적인 요소를 끄집어낼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이데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비슷한 사례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의자들을 보면은 의자들이 뭐 회전 의자도 있고 나무 의자도 있고 여러 가지 의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일일이 이거는 뭐 어떻게 언제 만들어진 어떤 의자, 이거는 누가 앉는 어떤 의자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그냥 의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다양한 의자들, 세상에 무수히 많은 의자들을 하나로서 딱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동물들은 이게 가능할까요? 네, 가능하지 않아요. 이처럼 우리가 어떤 이것은 이제 좀 어려운 말로 하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단어라고도 하고 개념이라고도 하죠. 무수히 많은 아주 다양한 산물들을 간단한 단어로 만들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무수히 세상에 변화되는 여러 현상들을 숫자를 갖고 수학이죠. 숫자를 갖고 계산해낼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이데아에 대한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도 뭐 알쏭달쏭하죠? 이데아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많은 변화하는 것들 중에서 변화하지 않는 것. 그리고 많은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한 가지. 이것을 말해요. 그러면 이 한 가지에 대해서 그 많은 다양한 사물들은 어떨까요? 네. 연관성이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단어를 만들어 쓸 수 있고, 그것들을 개념화시킬 수 있고, 개념화라는 것은 뭐 이렇게 좀 설명하면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하나의 단어로서 표현해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우정, 사랑, 이런 말로다가 사람들끼리의 관계, 여러 가지 관계들을 한 단어로 딱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개념화라고 그래요. 일일이 뭐 누구랑 어떻게 어느 정도 사귀고 어느 정도 친하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세상에 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한 단어로 딱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데아에 대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이런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처음으로 글로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플라톤의 이데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플라톤은 수학을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왜냐하면 수학은 뭡니까? 바로 이데아를 표현해낼 수 있는, 그리고 이데아를 설명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는 이게 이제 최초의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아카데미아라고 하는데, 여기 입구에 딱 보면요. 여긴 없네요. 입구에 딱 보면은 플라톤이 뭐라고 써놨는지 아세요? 기하학을 모르는 자는 들어오지 말아라. 기하학이 뭐죠? 예, 그것도 수학의 한 종류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삼각형, 사각형 이런 도형을 갖고 하는 수학 있죠? 그걸 이제 기하학이라고 하는데, 그런 수학을 모르는 자는 아예 여기 와서 배우지 마라. 이렇게 딱 써놨어요. 그만큼 수학이 중요한 거죠. 오늘날도 수학 중요하죠? 여러분들 수학 때문에 어려워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수학을 잘하면은 생각도 깊어지고 넓어지고 많은 것들을 알 수 있게 돼요. 자, 이처럼 오늘날까지도 많이 사용되는, 그리고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런 능력들을 한마디로 표현해내면 바로 이데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이데아를 만든 플라톤과 함께 우리 워크북을 풀면서 같이 한번 놀아볼까요? 네. 자, 워크북을 넘겨보면요. 네. 이 페이지에 보면은,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 종교에서 사람이 죽은 뒤에 천국과 지옥, 그쵸?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 죽은 뒤에 천국이나 지옥 이런 데 가본 분들 계시나요? 그렇지만은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사람들은, 우리가
죽고 나서 아주 행복하거나 아주 불행하거나 이런 세계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네. 그거는 선생님이 좀 전에 수학이나 뭐 이렇게 여러 단어나 이런 것의 연장선으로 이 사람들은 뭔가 자신이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죽은 다음에 세계를 확실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자기가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설명을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뭐 누가 시킨 것은 아닌데 여러 종교들이 또 종교가 아니더라도 여러 사람들의 생각, 공통적인 생각들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현실에 살고 있는 것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다른 완전한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뭐 진짜나 가짜냐 이렇게 우리가 따져볼 수도 있지만은 그것 외에 왜 인간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왜 인간이 천국과 지옥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을까? 이거를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옆에를 보니까 뭐가 있죠? 예, 영혼이라는 말에서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나요? 이렇게 생각 그물을 만들려고 하고 있죠? 자, 영혼은 또 뭘까요? 우리가 영혼 그러면 그 사랑과 영혼 뭐 이런 것처럼 영화 제목이죠. 예전 영화 제목인데. 영혼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것도 누가 시키지 않는데 전 세계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인간은 이렇게 선생님 이게 여러분 자신의 몸을 한번 만져보세요. 자신의 몸과 이 몸을 움직이는 뭔가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 보이지 않는 게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죠? 또 보이지 않는 천국과 지옥이 아까 뭐랑 연상이 되죠? 네, 플라톤의 이데아 세계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영혼 그러면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귀신도 생각 나오고 그렇죠? 귀신도 뭐 영혼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게 육체가 없이 여러 가지 영혼에 대해서 이제 뭐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 플라톤과 연관지어서 보면은 바로 그 이데아 세계를 또 인간이 표현해내는 그 하나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은 이게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은 그냥 선생님 생각이에요. 뭐 플라톤 생각을 비슷하게 이어받은 선생님 생각인데 이게 꼭 정답은 아니에요. 우리가 철학 놀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마음껏 놀면 됩니다. 여러분 마음껏 노는 과정에서 플라톤도 이런 생각을 했구나. 뭐 플라톤이라고 해서 뭐 별다르겠습니까? 이 사람도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미 죽었고 우리는 지금 살아서 막 공부하는 중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우리는 공부하게 나면은 이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안했을 때는 뭐 자기 생각을 플라톤보다 훌륭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유롭게 써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넘겨봅시다. 여기 선생님 아까 얘기했죠. 사랑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요 플라톤이 이제 향연에서 쓴 그 말이라고 나와 있죠. 요 얘기가 참 여러 가지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줘요. 왜냐면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왜 사람은 서로 사랑할까? 그렇죠?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가 사랑하고 또 이제 외국이나 뭐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또 이렇게 남자가 남자끼리 사랑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여자가 여자끼리 사랑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왜 그럴까 한번 궁금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네. 그 이유를 쓰고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옛날 이야기 같고 거짓말 같지만은 나름대로 플라톤도 이유를 쓴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네. 원래 인간은 지금 같은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선생님 머리에 여기 머리가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팔이 이렇게 두 개가 아니라 두 개가 더 달려서 네 개죠. 다리도 두 개가 아니라 두 개가 더 달려서 네 개예요. 그러면 인간이 머리가 두 개니까 선생님은 지금도 똑똑한데 선생님 머리가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그러니까 똑똑하니까 어때요? 이제 신에게 이 우주를 만든 이 신에게 막 대드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신이 화가 나겠죠. 그래서 벌을 줬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플라톤이 한 얘기입니다. 뭐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얘기예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이유를 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건방져지니까 신이 딱 해서 반으로 잘랐다는 얘기죠. 자, 선생님 몸이 이렇게 아까 그 팔 4개, 다리 4개인 선생님 몸이 반으로 잘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서로 하나로 붙이려고 아주 애를 많이 쓰겠죠? 그래서 서로 그리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는 이유가 된다라고 플라톤은 말을 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뭐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은 또 그럴듯하죠. 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그 서로 사랑하게 되는 이유를 플라톤이 쓴 거예요. 근데 이거 말고 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죠. 왜 서로 사랑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도 한번 자유롭게 써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뭐 옆에도 이제 그런 이제 문제겠고요. 자, 넘겨보면은, 플라톤이, 자, 여기 나와 있죠. 최초의 그 대학을 설립했대요. 근데, 뭐 우리가 이제 뭐 당장 대학은 여러분들이 가는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은 그럼 이런 학교에 가서, 무엇을 배울까요? 학교에서 무엇을 하죠? 왜 다니죠? 뭐 플라톤 같은 경우는 여기서 기하학을 모르는 자는 학교에 오지 말아라 이렇게 썼으니까 뭐 사실 신나죠. 학교 안 가면 되니까. 근데 우리가 학교 안 가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까요? 물론 세상 아예 못 사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정말 그 훌륭한 사람이 돼서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잘 알고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되고 또 여러분들 스스로도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공부를 해야 되겠죠? 물론 학교에서 공부만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 친구들도 만나고 선생님, 좋은 선생님도 만나고 그러면서 즐겁게 놀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올 수도 있죠. 근데 플라톤이 학교로 세웠던 이유처럼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네, 그건 뭐 선생님이 굳이 뭐 대답 안 해도 되겠죠? 네, 여러분들이 한번 자유롭게 그 여러 가지 이유들 한번 써보세요. 근데 쓸 땐 반드시 뭘 써야 되죠? 네. 내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그 이유도 써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생각이 더 발전한답니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와 있죠? 예. 그 플라톤의 그 이데아를 이제 앞서서 이제 플라톤의 이데아를 선생님 설명했는데 그 이데아라는 것을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 이데아를 알 수 있는 능력이 모든 사람이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플라톤은 기본적으로 이게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그 이데아에 대한 생각을 잊어먹는다고 봤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데아에 대한 생각을 아예 잊어먹고 어떤 사람은 조금 기억하고 어떤 사람은 많이 기억하고 그러니까 이데아에 대해서 조금 아주 기억 못한 사람들은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수학도 잘 못하겠죠, 사실. 그렇죠? 왜? 이데아에 대한 생각이 적으니까. 근데 이데아에 대해서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수학도 잘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설명도 잘하고 이해도 잘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다른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게 플라톤의 생각이에요.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하죠? 앞에 이제 꽃꽃철 그 책을 잘 열심히 읽은 학생들은 분명히 알게 되죠. 네, 철인정치라고 하죠. 근데 이런 생각들이 과연 오늘날에도 통용이 될까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을 플라톤이 살았던 시대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한번 잘 비교해 가면서 써보도록 하길 바라요. 물론 플라톤의 생각이 그 오늘날 현실에는 잘 안 맞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아주 틀린 얘기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렇게 좀 만들 필요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볼까요? 이거 무슨 그림입니까? 컴퓨터를 고치고 있죠? 아니, 그 컴퓨터를 고치는 사람하고 그 플라톤이 얘기한 이데아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컴퓨터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그 기계 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면 뭐 이렇게 수학을 아주 잘하는 친구와 아주 못하는 친구를 이렇게 좀 비교해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컴퓨터를 고치는 사람이 선생님이 이제 그 컴퓨터가 망가져서 컴퓨터를 이게 고치는 분을 불렀어요. 그러면 컴퓨터를 고치는 그 기사분이 그쵸? 이제 기술자가 그 컴퓨터를 어떻게 고칠까요? 그쵸? 컴퓨터를 어떻게 고칠까요? 뭐 그 사람도 그 기술자도 사람이고 선생님도 사람인데 선생님은 못 고치는데 그 기술자는 고쳐요. 그거 어떻게 고칠까요? 그 기술자는 머릿속에 그 고장나지 않은 완전한 컴퓨터의 모습이 담겨 있겠어요? 안 담겨 있겠어요? 담겨 있겠죠? 근데 선생님 머리에 그게 담겨 있겠어요? 담겨 있지 않겠어요? 담겨 있지 않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게 잘 안 되니까 고장난 줄 알지 어디가 어떻게 고장난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근데 그 기술자분은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분은 알죠? 컴퓨터 전체의 모습이 머릿속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머릿속에 담겨있는 어떤 완전한 모습, 이것을 뭐라고 하죠? 네. 이분이 뭐라고 하셨죠? 네. 바로 이데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컴퓨터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그 완전한 그런 모습들이 있음을 그 처음으로 얘기한 분이 바로 플라톤이에요. 네. 그거 연상해서 이렇게 그 다양하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써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넘기면, 재밌는 그림 있네요. 플라톤이 쓴 국가론에서 동굴의 비유가 나와 있는데, 이 얘기가 플라톤이 이데아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이데아가 뭐 어디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그 이데아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만지고 냄새 맡고 하는 것들이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것 너머에 이것들을, 이 다양한 책들을 하나의 책이라고 말하고 무수히 많은 꽃들, 여기 있는 꽃이나 뭐 여기 있는 꽃이나 무수히 많은 꽃들을 하나의 꽃이라고 부를 수 있는 완전한 무언가가 있다. 그게 뭐라고 했죠? 네, 이데아죠. 그 이데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들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니, 내가 만지는 게 전부 아니야? 내가 느끼는 게 전부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 그 수학 그 공식이나 이런 것들을 만질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노트에 쓴 거는 볼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머릿속에 담겨 있을 때 그것을 알 수 있어요? 만질 수 있어요? 만질 수 없죠. 수학 공식 같은 거 머릿속에 있을 때 만질 수 없죠. 그렇지만은 만질 수 없지만은 문제를 풀 때는 술술 막 나오죠. 그런 걸 뭐라고 부를까요? 그런 게 바로 플라톤은 이데아라고 그걸 부른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 좀 친절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플라톤이 동굴의 비유를 든 거죠. 자, 그 다음은 넘길까요? 이건 여러분들도 아주 참 많이 고민해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뭘까요? 좀 요즘 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이제 뭐 명품족이라든지 뭐 이렇게 성형수술이라든지 사람들이 자신의 겉모습을 아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남들 보기 좋게 꾸미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죠.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플라톤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냥 뭐 어른들이 야, 그 성형수술 나빠. 야, 그 옷 잘 입는 게 뭐가 중요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왜 안 좋은 것인지, 물론 자기 몸을 깨끗하게 꾸미고 좀 이렇게 멋있게 보이고자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뭐가 나쁜 거죠, 그럼?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에만 너무 치중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안 좋은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도 이제 선생님도 그렇지만 선생님도 이제 옷 깔끔하게 입고, 웬만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예쁘게 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렇지만은 어떤 사람들을 볼 때 그게 전부일까요? 그렇죠. 뭐가 전부죠?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겉모습은 항상 변하지만은 이 변하지 않는 중요한 게 뭘까요? 네, 바로 그 사람의 정신이에요. 그 사람의 정신, 혹은 영혼이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의 생각, 이 생각이 더 중요하죠. 그렇죠? 그 사람이 아무리 이렇게 멋있게 입어도, 아무리 잘생겼다고 하더라도 사람한테 나쁜 짓을 하고 그러면 우리 그 사람을 좋아합니까? 그렇진 않죠. 그 사람이 아무리 이렇게 훌륭하게 뭐 좋은 옷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아무것도 몰라. 무식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말도 잘 못하고 막 바보 같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 플라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늘날 사람들이 자신의 그 상상력, 자신의 생각, 자신의 정신, 자신의 영혼을 키우는 것보다 그런 데 신경 안 쓰고 자신의 겉모습만 신경 쓰는 거 보면은 참 안타깝겠죠? 선생님도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생각을 키우기 위해서 앞으로 선생님과 같이 이 철학놀이를 아주 계속 해나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생각이 아주 명품으로 훌륭하게 지혜롭게 이렇게 발전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 계속 선생님과 함께 그 철학놀이를 하도록 해요.